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신문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로 여행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호주에서 한 5년 반 정도 살다가 왔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좀 많이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자라든가 손자병법이라든가 종회기원이라든가 이기적 구조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 흔히 읽지 않는 좀 난해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스포츠 영양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지중해 다이어트라든가 원시인 다이어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카니버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서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스포츠 영양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결론을 내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약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이게 스포츠 영양학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PT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기초대사량의 활동량을 해서 1.5배에서 한 2배 이 정도를 곱하면 대충 한 2000kcal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4끼 아니면 많게는 5끼 나눠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눌 때 기준이 못하는데 탄수화물 5, 단백질 4, 지방 2의 비율로 구성을 해가지고 먹으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탄수화물이 1g에 4kcal의 에너지가 있대요. 그런 걸 막 곱해가지고 곱해보시면 탄수화물이 50%니까 250kcal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고구마 200g이면 250kcal니까 고구마 200g, 그리고 닭가슴살 125g 이런 식으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지방이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으니까 나쁜 지방은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지방, 치킨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지방, 저런 견과류라든가 아니면 오메가3 그런 것들을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방에 대한 건 뭐가 있냐면, 저는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런 게 없고, 자연에 존재하는 지방은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저는 적당히 먹어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지나치게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도 적당히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삼겹살이나 족발이나 이런 거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나친 거는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이 똑같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이든 당분이든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식단관리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식하는 거. 소식이라는 게 저는 만병의 근원이 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시는 게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인데, 제가 주장하는 소식은 무조건 조금 먹는 소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비례해서 적당하게 자기가 맞는 만큼 먹는 게 제가 생각하는 소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굳이 4끼, 5끼를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트레이너들이 저렇게 시키는 이유가 본인들이 4끼, 5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똑같이 4끼 먹으라고 5끼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3끼만, 원래 대부분 3끼 먹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3끼만 잘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요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규칙적인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떨 때는 많이 먹었다가 어떨 때는 조금 먹었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많이 먹을 때 조금 먹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자꾸 저장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자분들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막 쫄쫄 굶다가 입 터져가지고 막 많이 먹고 또 쫄쫄 굶다가 많이 먹고 이거 반복을 하다 보면 먹는 게 워낙 없으니까 말랐는데 배만 나오게 돼요. 그런 게 마른 비만인데 마른 비만의 원인이 불규칙하게 먹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뭐 2교대 근무도 해보고 3교대 근무도 해보고 뭐 밤에 야간에 일하는 야간 근무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규칙적이라는 거는 뭐 6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그 다음에 뭐 5시에 먹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보통 아침에 기상을 해서 뭔가를 먹게 되면 그걸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한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먹고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끼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거고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좀 최대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3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반식을 드시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데 살을 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준을 만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탄수화물, 채소, 고기 이렇게 따로 나눕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상관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인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셔도 상관없고 가금류, 닭이나 오리 이런 거에 계란도 같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생선은 고등어나 갈치나 요즘 많이 먹는 참치향, 연어에 지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새우라든가 게나, 오징어, 아니면 조개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계란이랑 콩류나 두부 이런 것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 대체해서 드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완전히 대체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즈도 같이 넣어요. 치즈도 같이 넣는데 치즈에 지방이 많지만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치즈도 고기 대신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우리 그 슬라이스 치즈 마트에서 파는 그 치즈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치즈예요. 응고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치즈거든요. 진짜 천연 발효한 치즈가 아니고 그런 치즈 말고 정말 천연 발효해서 만든 천연 치즈 그런 거는 고기 대신 드시면 상관없습니다. 목표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채소랑 탄수화물을 2개를 따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혹시 채소에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에는 탄수화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채소는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따로 해놓은 거 쌀이나 밀로 만든 밀이나 아니면 모든 곡류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과일을 제가 이쪽으로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채소에 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고 상대적으로 섬유질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구분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식단을 보면 이게 거의 70%, 80%, 60%, 70%이 정도 되고 얘는 10%, 20%, 얘도 한 10%, 20% 그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얘네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 싸서 많이 주는데 많이 준 것도 이것도 많이 준다고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그냥 싼 거 많이 먹으라고 막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섭취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의 섭취를 30% 정도로 줄여주고 채소의 섭취를 한 30% 정도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섭취, 고기의 섭취를 좀 더 늘려줘서 내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꼭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이것만 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이것만 적당히 비슷하게 맞추시면은 식사를 드시는 음식은 뭘 드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장에 요거를 예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래서 아까 그 원칙을 지키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소식이 자기 근육량에 비례해서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근육량을 골격근량을 한 40kg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의 근육량의 거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반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과체중이고 체지방을 줄이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끼에 탄수화물 100g, 채소 100g, 고기는 100에서 오히려 좀 더 많게 한 150g 사이를 3끼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3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 골격근량이.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운동하면서 살을 빼겠다 하면 이 정도 맞추시면 돼요. 150g, 150g, 100에서 200g. 근데 남자분들도 내가 지금 많이 체지방이 많고 좀 살을 좀 빨리 빼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kg 정도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준이에요. 40kg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려면 3끼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내가 근육량을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을 낮게 유지를 하려면 3끼로 많이 먹으면 좀 체지방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0g 이렇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4끼를 먹는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g을 맞춰서 먹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에서 200g 사이를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고기는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200g이 얼마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200g? 밥 200g. 그렇죠. 햇반 하나가 보통 200 아니면 210 이렇게 나오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식당 가면 밥 이렇게 쌓아줬는데 요즘에 딱 잘라주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가 딱 20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딱 한 공기를 먹어요. 그래서 한 공기 이상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가 딱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면 하나만 딱 끓여 먹지 거기에 뭐 밥을 말아 먹거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분들도 당연히 양을 반 정도 줄여서 드시라는 얘기니까 밥은 반 공기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저보다 키도 더 크고 이러시는 남자분들 막 190cm씩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더 양을 더 늘려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시면 저걸 기준으로 드시면 맞으실 거예요. 요거를 목표로 드시면 되고, 요 이제 기준만 맞추시면은 뭘 드신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내가 밥을 100g 먹고 삼겹살을 150g 먹으면서 채소, 김치 있잖아요. 김치가 정말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채소로 만들어서 섬유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무기질도 풍부한 데다가 유산균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건강식이라 요즘에 막 외국에서 오히려 김치의 날 만들어가지고 막 먹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한국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저보고 이거 나트륨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나트륨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끌고 나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드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드시면 제 기준에는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자, 라면을 반 개를 끓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늘리기 위해서 뭐 새우나 오징어 이런 걸 좀 넣고 김치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 기준에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족발을 먹을 건데 족발을 한 150g 먹으면서 쌈채소랑 김치랑 있을 거고 당연히 같이 먹으면서 막국수를 100g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 기준에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이게처럼 빵에다가 채소에다가 계란 한 2개 넣어서 같이 먹는다. 이러면 이것도 다이어트 식단이고, 자, 스테이크를 150g을 구운 다음에 샐러드랑 감자튀김 100g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보통 술 드실 때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감자탕에다가 고기 한 150g에 우거지하고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해가지고 적당히 드시면 이것도 제 기준에는 다이어트 식단이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 비율이랑 양만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뭘 먹든 상관이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한테 PT 받으신 회원님들한테 뭐 드셔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치킨인데,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치킨 못 먹게 해요, 그죠?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면 얘가 튀김옷이 탄수화물에다가 지방이에요, 그죠? 근데 지방인데 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먹으면 안 되는 나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고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얘 기껏해야 퍼센트 따지면 한 20-30%밖에 안 되고 얘는 70% 80% 돼요, 고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구워 먹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치킨 먹고 살죠? 너무 많이 먹어요. 1인 1당을 하고 1인 1당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치킨에 막 콘치즈에 감자튀김에
콜라에, 맥주에, 소주에 같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절대 치킨을 먹어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드시더라도 그냥 양주 절만 적당히 잘 하실 수 있으면 드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